우리 속담에 한마디 말이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이란 사람의 감정이나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의사를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인격을 가늠해보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야수와 같아서 한번 우리를 탈출하면 다시 집어넣기 어렵다. 또 말은 마음의 맥이다. 현명한 사람은 맥을 짚어 건강을 가늠하고 진지한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고 마음을 추측한다.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입이 가벼운 경우가 많다. 총명한 사람은 언쟁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며 마음 써서 하찮은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말은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무조건 손해보는 5가지의 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은 대개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왜 그런 말에 거부감을 느낄까요?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다 당신이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은 이 말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평소에 신뢰가 있다면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늘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거나 자신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그렇게 말을 하면 모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직급이 높은 상사가 말을 하면 대개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당사자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거북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자신이 한 일을 지적하는데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로 화가 난다면 진짜 이유는 그 일 자체보다 상대방이 보인 태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이해받고 존중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의 갈등은 역지사지의 정신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상대방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면 누구와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 충고를 한다면 분위기가 좋을 때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여 에둘러서 말하는 것이 말하면서도 손해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둘째, 그것도 몰라라고 말하지 마라. 어느 심리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외출해서 돌아온 아내가 낮에 친구가 했던 말이라고 하면서 내게 어떤 영어 단어의 뜻을 물어봤다. 나도 잘 모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대꾸했다. 그걸 어떻게 물어봐? 창피하게. 그리고 핀잔트로 한마디 덧붙였다. 대학 교수가 그것도 몰라?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지 하고 말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그것도 몰라라고 말하면 모를 수도 있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꼭 상대를 무시한 듯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그것도 몰라? 이게 다 틀렸잖아. 또는 어떤 것을 정말 몰라서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 도대체 노력을 하지 않아?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럼 당신은 뭐든지 다 잘 알고 있어요. 잘나서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 있어도 모른다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용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거나 대화의 흐름이 깨질까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 모른다고 하면 무식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무식한 사람은 무시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모르는 길을 운전하면서도 웬만해서는 길을 묻지 않습니다. 무식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때로 그것도 모르냐? 는 식으로 면박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꼭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도 속이 상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점점 고학년이 되면서 질문이나 답변이 없어지는 이유도 이와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잘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말한 것이 정답이 아니면 남들이 그것도 몰라라고 핀잔투로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답을 잘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도 몰라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고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쌓아갑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에게도 당신이 말한 것보다 더 큰 핀잔이나 조롱의 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몰라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안 좋은 뒷담화를 하지 마라. 그 친구 정말 왜 그래? 자네 그거 알아? 김 부장 말이야. 사람들이 모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입에 올리는 경우가 많죠. 등장인물은 주로 직장 상사나 동료, 친구 등 주변 인물이지만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되기도 합니다. 연령이나 학력, 직업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다르긴 하나 모였다 하면 대개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리죠. 대부분 처음에는 아무개 있잖아. 그 친구 사람은 좋은데 하면서 다소 긍정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런데 말이야, 꽉 막힌 구석이 있더라고 하면서 점차 험담 쪽으로 기웁니다. 한 주간지가 남녀 직장인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3명 정도는 하루 30분 이상 뒷담화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뒷담화를 떳떳하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뒷담화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래저래 불만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욕구 불만은 주로 사람들과의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다고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기분 나쁜 일은 참을수록 더 불쾌해지고 잊으려고 애쓸수록 더 자주 떠오릅니다.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내부 압력이 증가하듯이 생각을 억누를수록 정신적 긴장감은 커집니다. 바람을 빼야 풍선의 압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억압된 감정은 표출해야 해소됩니다. 불쾌한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게 되면 속이 후련해지는데 이것을 정서적 환기 효과라고 합니다. 뒷담화는 대인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분노를 해소하는 데는 뒷담화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죠. 그리고 상대의 결점을 찾아 험담하고 비하시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고
그로 인해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험담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험담의 긍정적인 경험은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험담을 하고 나면 허무해지고 비열한 사람이 된 기분을 떨쳐버리기가 힘듭니다. 자긍심이 지켜지는 것은 잠깐이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자긍심이 더 손상됩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어느 조직에서든 나쁜 소문은 매우 잘 퍼집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남의 흉을 본다면 그 말은 눈 깜짝할 새 본인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말을 합니다. 지저분한 소문은 위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소문을 전해 들으면 상대는 즐거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혐오의 눈길로 바라볼 것입니다. 소문을 퍼뜨리거나 저명한 사람을 공격하는 일로 유명해지지 마세요. 험담을 들은 사람은 복수하기 위해 당신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할 것이며 그러면 끝내 당신의 무력한 패배로 끝날 것입니다. 남들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습성도 남들의 실패에 대해 이런저런 비평을 하는 것도 그만두세요. 남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반드시 남들의 혐오를 받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런 사람과 친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는 좀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여겨 관심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존경심을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남을 헐뜯는 사람은 반드시 그보다 더 심한 험담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함부로 들추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 또한 잘못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거나 씻어내려 합니다. 아니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무지에 대한 위로일 뿐입니다. 남의 흙탕물 속에 뛰어들면 자기 몸도 더러워집니다.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낸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이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의 흉을 결코 보지 말고 남의 흉을 보는 자리에 끼지도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일들에만 전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 한순간의 실수로 나온 말 때문에 얼굴 붉히며 사과할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누구나 친한 친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비밀 한두 개쯤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버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이 있는 법입니다. 상대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도 모든 것을 속속 들이드러낼 필요는 없죠. 호감을 갖는 것과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예의가 있어야 하며 상대와 아무리 친해져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감추고 어떤 사람한테는 비밀로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털어놓기보다 차라리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고 모두 숨기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적인 비밀은 반드시 깊이 숨겨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한다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입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됩니다.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니까요. 다섯째, 자기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신에 대해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요령이 필요하다는 등 온갖 잘난 체 하면서도 좀처럼 일에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칭찬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신념을 배반하는 일도 서슴지 않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습니다. 허영심 강한 사람은 남들을 불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허영심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될 뿐입니다. 뛰어날수록 겸손하게 행동하고 재능이 많을수록 뽐내지 마세요. 재능을 뽐내면 세상 사람들의 불쾌감과 혐오감을 자아낼 뿐입니다. 더욱이 뽐내는 당사자도 늘 긴장해야 하므로 고문이나 다름없죠. 자연스러움이 인위적으로 꾸민 것보다 사람의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부자연스러움은 무능한 것으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천성적으로 일을 완벽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얼마나 수고스러웠는지를 감춥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일부러 신경 써서 꾸미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결코 알리지 않죠. 그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의 장점을 존중하게 됩니다. 완벽성을 지녔는데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더욱더 훌륭합니다. 무슨 일이든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싶어 하며 작은 개미처럼 열심히 명예를 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면 평판과 명예는 바닥을 칩니다. 일을 훌륭하게 수행해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 이런저런 평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두어도 됩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도 입을 다물어야 하는 법입니다. 자신의 공적을 떠벌리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사람은 남의 반감을 사게 되어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오늘은 말을 할수록 손해보는 5가지의 말에 대해서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와 쇼펜하우어의 세상을 보는 방법에서 가져와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모이게 만들고 나쁜 말은 사람을 떠나가게 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은 독이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멀리하고 듣기 싫은 말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말을 조심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오늘 배운 5가지의 말을 조심한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갖출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말씀이 당신 삶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혜 명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